우리가 100% 들어온 것을 100% 국내에 이걸 보관해야지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것은 수급 정책에 맞지 않다,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100이 들어오면 뭐 50 몇 프로는 갖다가 밖으로 수출하고 있다는데, 이것이 원유가 들어온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것을 고수하면 안 된다.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, 그런 생각이 들고, 머니투데이 이소영 추경의 석유 사유량 줄일 대책 담아야 K-패스 활성화 필요,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. 오늘 기사가, 머니투데이 기사가 이소영 추경의 석유 사유량 줄일 대책 담아야 하고 K-패스 활성화 필요라는 기사입니다. 2026년도 3월 23일자 기사인데요. 우리나라 석유를 줄여야 되고 출퇴근용 이런 차도 홀짝제를 하든지, 특히 이렇게 출근용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, 또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 내 버스를 이용해서 차들을 좀 기름을 좀 기름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가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. 국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경장 예산 편성에서 에너지 가격 보전 정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석유 사용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.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홍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인사청문회에서 유가 폭등에 따른 경제 위기가 현 정부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대 정부가 방치해온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점은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했다. 이 의원은 중동발 경제 충격은 단순한 외부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, 소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석유 소비 구조적으로 줄이는 노력은 역대 정부가 소홀했다고 비판했다. 이어 이번 추경 편성 역시 과거와 같은 선택은 기로에 섰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. 개인적으로 나는 한 운전을 40년 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에 타면은 미친 듯이 뭐 100 이상 놓고 달리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완도로 귀촌한 후에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, 또 서울서 있을 때는 또 지방에 많이 출퇴근에 막 자동차를 많이 사용했는데, 이럴 때 이 고속도, 특히 고속도로 변에서 80 이하로 놓고 가면은 뭐 70이나 80, 6, 70, 80, 한 76 정도, 80 정도 그 선을 유지하면은 이 남쪽 끝에서 서울 도착하면은 보통 때는 서울 가면 다시 저 석유 풀로 넣고 달렸을 때, 4칸 풀로 가득 넣었을 때 서울 도착하면 다 소진돼 버리는데 다시 석유를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,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운전을 안전하게 하고 거의 40년 해서 대형 사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사고라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뭐 2개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할 때도 뭐 강남에서 무슨 송파 뭐 경기까지 이렇게 날마다 출퇴근하고 이랬지만,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고속도로라든지 도로 갈 때 속력을 내지 않아요. 속력을 많이 냈을 때는 뭐,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소리가, 석유값이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 오름만큼 속도를 좀 줄이면은 남쪽 끝에서 서울 가는데 전부 풀로 4통을 다 쓰는데 속도를 줄이면은 왔다 갔다 해요. 그걸 그 절반만, 한 칸 반 내지 2칸만 쓰고 돌아 내려올 때 2칸 써서 풀로 넘으면 왔다 갔다 된대. 그 전에는 100 이상을 받고 갈 때는 서울 도착하면 없어져 버려. 그래서 속도를 좀 줄이면은 이 석유 유가가 오른 것만큼의 자기 개인적인 그 석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. 그 전에는 서울 도착하면은 다시 자동차 기름을 넣어야 돼요. 기름이 다 떨어져서. 그런데 그전 이제 서울 가면은 2칸 반 정도가 남아요. 4칸을 하고 가면은 또 더 잘 운전하면 그 정도고, 하여튼 4칸 풀로 넣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, 왕복을 할 수 있어요. 이런 것은 이 석유값이 오르고 내린 것보다도 값싼, 뭐 휴게소를 갈 때도 값싼 데서 기름 넣으면 한 칸 정도의 여유, 100원만 싸도, 다른 주유소보다 100원만 싼
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그것에 한 칸 정도 여유 있는데 한 칸 정도 여유 있다고 좋다고 막 달려버리면은 그 한 칸 정도 더 받은 저렴한 기름을 넣은 것에 그 이득은 별반 없다는 거예요. 속도를 좀 줄이고 출퇴근용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홀짝을 한다든지 뭐 저기 2부제 3부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차를 두고 대중모터를 유용하게 출퇴근을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석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의원은 중도마을 경제 충격은 단순한 외부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. 어차피 이번에 중동 이런 석유 파동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용 보니까 소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석유 소비 구조적으로 줄이는 노력은 역대 정부가 소홀했다는 거예요. 펑펑 썼죠. 이어 이번 추경 편성 역시 과거와 같은 선택을 기로했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. 뭐 행락철에 또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가면 반면 KPS 활성화 정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에 보상을 주는 방식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. 이에 박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에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답했다. 또한 학교와 주택 등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. 이제 기촌하고 나니까 버스 도로까지 1km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1km 이상 걸어서 버스를 타고 또 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읍내에 가서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우리는 뭐 한 달치를 다 한꺼번에 뭐 식용유 같은 것도 통으로 그냥 큰 캐런 통으로 사오고 모든 것을 쌀을 사면은 20kg를 어떻게 버스에다 태워갖고 들고 뭐 1kg가 넘는 데를 걸어옵니까? 그러니까 차를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어촌 지역은 버스길까지 그 띄엄띄엄 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집 마당까지 차가 들어와서 쇼핑한 것들을 한 달치 생필품을 집에다 푸는데 대중교통까지는 되지 않죠. 그러니까 농어촌에 생계형으로 쓰는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농어촌에서는 더 도시보다 더 필요해요. 한 달에 몇 번 안 나가지만 또 이게 염소 같은 것도 싣고 가서 경매 붙인다는데 이럴 때도 뒤 트렁크 쪽에다가 그런 대형 사업자들은 큰 트럭에다 대고 되지만 우리 같이 그냥 소일거리로 염소 한 10마리 미만 5마리씩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팔지 않으면 또 염소가 엄청나게 늘면 초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갖다 새끼를 낳으면 또 일부 줄여서 우리가 건강에 허락하는 만큼만 키우는데 그럴 때도 자동차 자기 차로 많아봐야 서너 마리 5마리까지는 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갖다 하는데 이것은 생계형이죠. 생계형은 홀짝제나 이런 것을 하면은 큰 충격을 받으니까 또 사업용으로 쓰는 자동차는 그런 걸 제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로 출퇴근용들이나 이런 그런 농촌에서는 이런 것은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제재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런 거 국민들한테 석유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. 오늘 머니투데이 2026년도 3월 23일자 기사 이서영 추경에 석유 사용량 줄일 대책 담아야 한다. K-패스 활성화 필요라는 기사였어요. 성과 그리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. 오늘 제일 충격적인 것은 이란이 보유한 수억 톤의 원유를 한국에 가장 먼저 준다. 이것이 진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국제 원유 이렇게 체계가 그렇게 한 나라한테
물론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한국한테다가 주고 우리 한국에 K9 자주포를 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. 얼마 전에. 그런 것은 뭐 이란이 우리 한국하고도 나쁘진 않지만은 일단 미국 동맹이라고 후르무즈에 유조선 띄우면 갖다 공격하겠다고 이런 상황에서 에, 에, 걱정해요. 뭐 데일리안이에요. 데일리안